안녕하세요. 언어행동연구소 8안의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회성 그룹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것은 사회적 참조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회적 참조, 공동주의와 함께 아주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반응인데 또 못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study, babies between 9 and 12 months are brought into the lab and placed on a large plexiglass top table. Half of the table has a checkerboard pattern just underneath the surface, but halfway across is a visual cliff, which the baby can tell drops off steeply. The plexiglass top continues, so it's perfectly fine to proceed. But the baby isn't so sure, and this is a big drop for a baby just starting to crawl. She wants to get across to get the toy, but she's cautious and looks to the opposite end of the table where her mother is. The parent is instructed to smile or make a fear face. If the mother is posing a fear face, the baby typically does not cross this stair step downward, this modified visual cliff or visual step. On the other hand, if the mother poses a smile or somehow poses a nonverbal communication that is not prohibitive but encouraging, the child is much more likely to cross over to her. 자,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무엇을 확인하셨나요? 아이들이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이상하고 모호한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저 길을 건너가야 재미있는 장난감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낭떠러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는 사실 안전하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보호자인 엄마를 바라보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어떤 사인을 봅니다. 엄마가 얼굴 표정이 겁에 질려 있고 막 심각한 표정이면 뒤로 물러서고, 엄마가 활짝 웃고 있으면 아이가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당당하게 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호한 상황일 때, 불확실한 상황일 때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내 행동의 단서를 찾는 그러한 것, 이것을 사회적 참조라고 합니다. 1981년부터 연구가 되었고요.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적 사건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을 관찰해서 자신의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조절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참조는 6개월 정도의 아주 어린 유아에게서부터 관찰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이런 사회적 참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나이가 꽤 많이 들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을 관찰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대상은 주로 부모나 보호자와 같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선생님,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때 부모는 주로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이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접근할 것인가 혹은 회피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은, 연구에 대한 시작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사실은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던 이런 영상들도 이런 분들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동 분석가들도 이런 사회적 참조를 어떻게 행동 분석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연구를 했죠. 1992년이나 2000년도에 들어서 이런 사회적 참조를 자극 변별과 강화를 통해 확립되는 작동적 클래스로 개념화를 했습니다. 이건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의 해석을 활용하여 자신의 해석을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분도 있었고요. 이 각 구성 요소의 반응을 체이닝, 우리 연쇄 아시죠?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아실 텐데, 연쇄라는 게 주로 우리가 자조기술이나 일상생활 기술 가르칠 때 어떤 행동들이 연결되어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연쇄로 많이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신발을 신는 것, 처음에 아이가 벨크로를 떼죠. 하나의 행동 요소죠. 그다음에 발을 밀어 넣습니다. 뒤축에 있는 어떤 손가락을 넣어서 뒤축을 당기고 발을 집어넣고 다시 벨크로를 닫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 떼어진 개별적인 행동으로 보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신발을 다 신고, 최종 강화는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놀이터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벨크로를 떼는 것은 선행 자극이에요. 뒤에 발을 집어넣는 행동에 대한 선행 자극이거든요. 벨크로를 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딱 보이잖아요. 발을 집어넣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발을 집어넣는 것은 앞부분에 대한 강화이자 뒷부분, 어떻게 되나,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뒤축을 당기는 행동에 대한 또 다른 선행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맞물려서 나가는 것이죠. 말로만 하면 조금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상황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모르는 어른이 갑자기 다가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훅 다가왔어요. 아이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자, 이것이 SD, 선행 자극이 됐습니다. 이 선행 자극 때문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행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은 이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적인 요소도 되는 거죠. 아이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이것이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것은 쳐다본 행동에 대한 조건화된 강화제,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고, 또다시 연결되어서 그 다음 행동에 대한 선행 자극이 됩니다. 엄마가 웃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두 번째 행동이 나타났어요. 이 낯선 어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거나, 혹은 어른이 주는 사탕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호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서로 맞물려서 계속 강화제가 되었다가 그것이 선행자극이 되어서 다음 행동을 일으키고, 또 강화제가 되었다가 선행자극이 되어서 다음 행동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강화제는 이 세 사람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집게사장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집게사장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아이가 놀랐습니다. 어떡하지? 아빠를 쳐다봤더니 아빠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전하구나, 나를 어떻게 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거나 쭈뼛쭈뼛 다가가기도 했겠죠. 그랬더니 집게사장이 이런 너는 예의 바른 아이구나 하면서 사탕도 주고 예쁜 아이구나 칭찬하고 셋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모두에게 주어진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모호한 자극, 낯선 자극이 나타났는데 아이가 보호자를 보았어요. 이 본 행동에 대한 조건화된 강화제 결과가 아빠가 얼굴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화가 난 듯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행동의 결과이자 또 다른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 자극이 됩니다. 얘가 시선을 피하고 몸을 뒤로 이렇게 물렸어요. 이 사람을 피해서 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으로 주어진 결과는 불편한 상황에서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행동 분석에서는 사회적 참조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보물사냥꾼 놀이였거든요. 여기 보세요. 번쩍번쩍한 금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쓰는 화려한 왕관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보석도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보석을 가져오는 보물사냥꾼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보물은 무서운 괴물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는 평소에는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이 보석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문제는 어떤 보석을 갖고 가야 될지 몰라요. 얘가 이 보물을 사는 상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좀 가까이 있을 때도 있고 멀리 있을 때도 있어요. 이 상인이 원하는 보물을 가져가야
가서 바꿀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자 혹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으로 보물을 주고 바꿀 수 있는데 상인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스핑크스가 깨어나니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조용히 해야 돼. 너희들 말하면 바스락바스락 하거나 말을 하면 스핑크스가 일어나서 누가 내 보물을 가져가지? 하고 말할 거야.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했어요. 엄청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 사실 이 긴장감이 꽤 오래 갔어요. 아이들이 보통 잊어버리잖아요. 뭘 하다가 보면 뭘 하고 뭐 부주의하게 막 뚝딱거리기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스핑크스라는 존재를 상정하니까 이 긴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아이들이 자신이 해야 될 행동을 잊지 않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 상인의 반응을 살펴서 상인이 도리도리 하면 이 보물을 꺼내서 보여주거든요. 그럼 상인이 도리도리 하면 다시 넣고 다른 보물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상인이 끄덕끄덕 웃으면서 끄덕 할 때까지 보물을 바꿔서 보여주고 끄덕끄덕 하면 가져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인이 가까이 있다가 나중엔 조금 멀리 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아이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엄숙한 얼굴이죠. 이렇게 저는 팔짱 끼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막 저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주섬주섬 다른 보물을 꺼내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웃으면 아이가 보물을 살금살금 걸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원하는 걸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 상인의 역할을 아이들도 맡아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보물을 내가 저 보물을 나는 갖고 싶어 라고 하나 딱 정하고 상대 아이가 그 보물을 보여줄 때까지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고갯짓이나 얼굴 표정으로만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맡은 아이가 자기도 긴장되니까 저한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속닥속닥 이거 맞아 하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동작이나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잘 모를 때 상대방을 관찰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장난감으로 해봤을 때 저는 막 동기가 더 생겨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는데 동기는 생겼어요. 근데 이 사냥꾼들이 장난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니냐를 상인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장난감을 만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고요. 사진을 했을 때는 한결 간편하긴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걸로 하니까 아이들이 실수 없이 사진은 한쪽 면에만 있기 때문에 상인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들어야 되잖아요. 실수 없이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우리가 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물을 넣고 뭐 담요도 위에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박스를 살금살금 꺼내고 담요를 밀치고 보물을 꺼내고 하는 복잡한 단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했어요. 다들. 사진의 위치를 자기가 볼 수 있게 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익한 그렇게 사회적 참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게임처럼 혹은 센터에서 재미있는 게임처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행동연구소 파란이었습니다.